막중한 책임감으로 G20가 세계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정상 외교의 중심에 다시 한번 섭니다. 3년 뒤에 열리는 2028 G20 정상회의의 개최국으로 공식 확정됐죠.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윤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G20 정상회의 성과,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최초로 개최된 2025 G20 정상회의 현장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보고 왔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열린 최초의 G20 정상회의인데 여러 가지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G20 정상회의가 아프리카 대륙에 처음 개최된 그런 역사적인 그런 회의였는데요. 이게 G20 정상회의가 1999년에 창설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걸 보면 대륙별로 어떤 경제 불평등이라든지 기회 불평등이 존재했던 게 사실인 거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대륙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그 역사적인 장소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하셔가지고 어떤 글로벌 책임 핵심 강국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위상을 강화하는 이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어쨌든 이번 그 G20 정상회의의 주제가 연대 평등 지속 가능성이었어요. 그리고 네. 세 개의 세션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그러니까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을 어떻게 부각시키고 강조해서 그 부분을 이제 그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의장국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회복력 있는 세계,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걸로 지구가 몸살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자리, 그리고 세 번째 세션이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 그래서 기술 발전,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장국이 아프리카의 남아공이기 때문에 글로벌 불평등 해소라든지 저소득국의 부채를 경감하는 문제라든지 기후변화 대응 강화라든지 이러한 현실적인 의제를 주로 이제 부각을 시킨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선진국도 있고 개발동국도 있는 회원국 간의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 이런 그 어떤 협력의 장이 열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8년 G20이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게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에이펙도 개최하고 이렇게 G20도 수임을 하게 됐는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가 6월에 출범하고서 어떻게 보면 광폭 행보죠. 외교에 있어서는 네. 수차례 걸친 양자회담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걸친 다자회담,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구체적으로 본다면
취임한 지 2주도 안 돼서 10일 만에 캐나다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Korea is back 해가지고 한국 외교가 돌아왔다, 정상화됐다 이 부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네.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9월에 뉴욕 유엔 총회에 참석하셔서 E&D 이니셔티브 한반도 평화 구성에 대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외교 지평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그 10월에 이제 말레이시아에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도 하셨고요.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10월 말과 11월 초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경주에서 개최해가지고 어떤 그 우리의 어떤 핵임 글로벌 그 책임 강국 어떤 그 핵심 국가로서의 역량을 여지없이 이제 뽐낸 이런 기회가 있었고요. 이번이 이제 마지막 다저 외교의 마지막 어떤 행사였죠. G20 정상회의가 남아공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를 거의 이제 활보하시면서 다저 외교에서 우리의 역량을 과시했던 그러한 한 해. 6개월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외교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고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3번의 세션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요. 강조한 내용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저성장, 불균형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대로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면 이웃은 물론 우리들 각자의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여 총생산 증가와 장기적 부채 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 중심의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세계 무역기구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대한민국은 G20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모두가 기회를 함께 누리는 포용 성장을 추구하여 소외되는 국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포용 성장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개도국의 성장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했네요.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G20 정상회의가 남아공에서 개최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세계 대륙을 봤을 때 가장 경제적 불평등이라든지 기회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그 대륙이 아프리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1세션에 G20 정상회의 1세션의 주제 자체도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이었어요. 네. 그걸 위해서 경제 성장이라든지 무역 역할이라든지 개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 저소득 국가들이 갖고 있는 채무를 어떻게 경감해 줄 것인지 그걸 위해서 다자무역, 선진국, 중견국 그리고 개도국이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걸 이루어서 이제 자유무역, 다자무역이 활성화가 이러한 그 개발도상국, 저소득국에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거 아닙니까? 우리 선진국,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이미 그런 다자무역 열매를 많이 향유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쫓아오는 개발도상국이나 저소득 같은 경우는 아직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세계 무역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게 변하면서 미국 주도로 일방적인 양자 무역 주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불평등을 느끼고 있고 기회를 잡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 대통령께서 WTO, 그러니까 다자 무역 체제의 핵심이라고 있는 WTO의 그 기능을 회복한다,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자 개발도상국들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한국이 이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논의를 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그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 재정 지원이라든지 개발 협력 부분에서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니셔티브를 던지고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제고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세션에서는 지금까지 다자 외교에서 강조한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모든 인류가 인공지능 혜택을 고루 향유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G20에서도 이런 취지의 G20 핵심 광물 프레임워크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광물 공급국과 수요국의 필요에 맞는 호혜적인 광물 협력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나와 탄자니아에서 여성 청소년을 위한 수학과학 교육을 지원하고 루안다에 소프트웨어 특성화고를 건립한 것처럼 앞으로도 아프리카 내 여성과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인공지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AI 기본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APEC에서 우리가 강조를 했던 모두를 위한 AI, 이 비전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포용 성장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 발전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큰 기회이기도 되지만 도전도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번 3세션의 주제가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인 거예요. 이러한 AI로 대별되는 이러한 그 기술 발전의 열매를 소수의 선진국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인류가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끌어안아서 포용적으로 함께 그 경제 발전에 어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걸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구축을 하겠다 이거니까,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포용적, 공정하게 모든 그 전 세계 인류들이 AI의 기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하는 거죠. 네. 그걸 위해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 그런 기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공급망이겠죠. 그래서 이제 광물을 보유한 국가라든지 그거를 수혜를 받는 국가들이 모두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그다음에 안정적인 공급망, 글로벌 밸류체인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야지만 그러한 AI 기본 사회가 구축되는 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렇게 현실화되면 그다음에 할 건 뭐죠? 그거에 이제 그 열매를 이제 그 개도국이나 선진국에 있는 젊은 세대들 모든 세대가 기회를 똑같이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용적 기회 창출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조금 전 화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리카 여성이나 청년들이 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이 AI 분야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PEC에서 AI 이니셔티브라고 그걸 주창을 하고 그거를 이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이제 그 천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글로벌 사우스까지 확대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G20에서는 다자주의라는 표현이 담긴 정상 선언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후 문제도 그렇고 미국이 꺼리는 이슈들이 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그 백악관에 재입성하면서 네. 지금 보여주고 있는 미국 우선 대외 정책, 이것이 이제 그 일방적이고 공세적인 그러한 대외 정책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어떤 다자무역, 자유무역 그러한 시스템을 미국이 주도했지만 그러한 열매가, 그러한 혜택이 더 이상 미국의 노동자와 산업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미국 입장에서 불공정한 무역 그 관행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자유무역, 다자무역, WTO 체제를 무력화하면서 어떤 양자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이익을 관세를 사용해서 이제 공세적으로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미국의 이익을 반영할 수는 있지만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어떤 그 경제 통상 이익을 반영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남아공 이번에 그 G20 정상회의를 주재한 국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다자무역, 자유무역의 열매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하고 번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박탈되니까 그 부분에서 미국과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견을 미국 측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미국 정상은 이번에 불참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여타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긴급한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자무역을 옹호하는 그러한 정상 선언문이 채택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미중러 정상은 불참을 했지만 세계 각국과의 연대는 좀 더 단단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도 연이어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독일과 대한민국은 사실 독일이 먼저 간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의 경험으로 많이 배운 게 많이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숨겨놓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here is no secret know-how. I would like to see your view on China. We are trying to figure out our strategy on China. 우리가 G7 캐나다 회의 때 만났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영상이 대한민국에 매우 유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이 한국 프랑스 수교 140년인데 아주 특별한 날이고 회의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번 9월에 방한하려다가 못하셨는데 내년에는 꼭 방한할 거예요. And for as well to celebrate this birthday of the diplomatic relation, but as well to see on different topics from defense and security to artificial intelligence, quantum, space,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and I mean so many issues on which. 네, 프랑스 그리고 연이어 독일 양자회담이 연이어 열렸고요. 남하고 현지에서는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 정상회동도 주재를 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자처했는데 실용외교의 면모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믹타 회동, 그러니까 중견국 회동을 이제 주재하는 것이 지금 국제사회가 처한 그 무역 시스템의 위기를 불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도로 양자 무역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공세적으로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이 여과없이 국제 무대에서 이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중견국 한국을 포함한 중견국이 어떻게 그러한 위기를 돌파해서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의 재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각국의 이해관계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화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G2라고 하는 그 두 국가가 으르렁거리면서 경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역 체제라든지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완책으로서 이제 한국이라든지 이제 멕시코, 인도네시아, 트르키, 호주, 그러니까 믹타 같은 이런 중견국들의 역할이 커지는 겁니다. 이러한 중견국들의 역할을 위해서 이번 우리 정상이 이제 G20 정상에 대해서 프랑스라든지 독일, 그러니까 유럽의 주요 어떤 강국들, 중견국들과 양자 회담도 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불안정한 현재의 국제 질서, 국제 시스템 하에서 이제 보다 안정적인 국익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을 담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열린 믹타 회의에서도요, 다른 역할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을 고려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믹타 회원국들, 중견국들이 선진국과 개독사의 가교 역할을 해가지고 다자주의를 회복하는데 협력을 증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경쟁이라든지 미국의 일방적이고 공세적인 무역 행태를 봤을 때 얼마만큼 단기간에 실효를 보일 수 있을지 그거는 미지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다자무역, 그다음에 자유무역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경제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들이 불참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기회의 창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의 선도적 역할, 주도적 역할 그리고 믹타 같은 중견국들과 협력을 증대하는 모습을 국제사회가 목도하면서 한국이 이제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 오늘부터 튀르키예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지막 순방국 튀르키예에 도착했는데요. 오늘부터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오늘 레셉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국전 참전 기념탑 헌화와 동포 간담회를 마지막 일정으로 해서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네, 교수님, 튀르키예는 남다른 친근감의 형제국으로도 불리는 나라인데요. 이번 방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튀르키예는 우리 한국 전쟁 4대 파병국이기도 하고요. 기억하실 거예요. 2002년도에 월드컵 한일 월드컵 때 이제 4강전에서 형제국가로서 우리가 좋은 이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우리에게 그 전략적 동반적 국가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교두부 같은 국가입니다. 터키가 갖고 있는 지리적 배경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터키가 갖고 있는 어떤 노동력이라든지 문화적 그 자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 터키도 한국과의 어떤 그 인적 교류를 통해 가지고 한국이 갖고 있는 첨단 기술이나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강점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터키를 방문하셔 가지고 양국 간의 방산이라든지 원전 바이오 같은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심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터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유럽 내에서도 어떤 그 위상이 커지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한 튀르키예와 간의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유럽 내 어떤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좋은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